문재인 씨에게 제가 힌트를 줍니다. 이승만의 전철을 밟고 아름답게 퇴장하라. 이승만이 당신의 선생이다. 그때의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유혈 사태가 났는데 그때 이승만의 처신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3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부정선거 규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과정에서 마산에서 7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인데도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이 선포됐습니다. 부정선거로 이제 난리가 나서 7명이나 죽었는데도 당선 선포됐습니다. 그렇고 이기붕이가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76% 득표로요. 그러나 이제 여론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전면 무효로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당시 상황도. 그리고 증거가 지금처럼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증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했고요. 그리고 마산에서 심각한 사건이 또 납니다. 4월 11일 날.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마산에서 난리가 나서 7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11일 날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행방불명됐던 한 중학생의 시신이 바다 위로 이렇게 떠올랐기 때문에 마산에서 4월 10일 날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규모 시위가. 그때를 이제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4월 11일부터 전국 시위로 번지는데요. 정부는 이 시위 배후에 공산주의자가 개입됐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무마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위 중심이 이제 마산에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4월 18일 고려대 학생이 제일 처음에 들고 나와서 시작됐죠. 서울 시위가 4월 19일에 아침 8시 반부터 철정을 이룹니다. 각 대학에서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까지 나옵니다. 중학생도 나오고요. 시민들도 나오고요. 학생 시위대가 이제 경무대로 향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죠. 그래서 경찰이 여기서 발포를 하는데 이때 180여 명이 사망하는 아주 참사가 일어납니다. 경찰이 총을 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정부는 당황했죠. 사람이 일단 너무 많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는 멈추질 않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나서서 이제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요.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가 출동했지만 시위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위대가 군대 차량에 올라가 시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4월 25일에 미국 대사관의 격려를 받은 대학 교수단이 학생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교수들까지 나와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들 나왔어요. 부정선거 규탄합니다. 변호사들도 규탄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서 교수들도 뭐라고 현수막을 붙였냐면 피해 값에 보답하라 이런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죽고 시위대가 죽은 거에 대해서 교수들이 이제 항의하는 거죠. 이승만이 국민과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어나고 왜냐면 보고를 잘 안 하는 모양이에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이제 보고만 받는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근데 4월 26일에 가서야 이승만 박사가 압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난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이제 본인이 직접 왜냐면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안 하니까 직접 파악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것이다. 멋지네요. 이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청년 시절에 독립협회 행동으로서 조선왕조 부패에 대항해서 시위한 자신의 모습도 이제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비서들한테. 그러면서 부상당한 학생들을 찾아갑니다. 이승만 박사가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의 처참한 상태 보면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됐어? 부정을 왜 해? 부정을 보고 일어나지 않은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 이런 말로 학생들을 위로합니다. 대단한 위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 그리고 4월 27일 날 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사임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경무대 피신해 있던 도망가 있던 이기붕 가족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그동안에 이제 뭐 역사가들 뭐 이런 좌파 역사가들은 이승만이 뭐 혁명으로 쫓겨났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누구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는 게 이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정열 장군의 회고록에서도 나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의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렸다. 이런 회고록 증언도 있고요. 이런 또 이승만의 그 어록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4월 26일 날 아침에 시위대가 시청 앞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경무대로 발걸음을 옮겨서 김정열 국방장관의 진술
진술에 따른 겁니다. 스스로 물러난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경무대의 보고가 올라오니까요. 침통한 표정으로 뭐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냐면 오늘은 한 사람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네.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면 한 사람도 안 다치겠지? 이러면서 그 주변에 있던 김정윤 국방장관 등 이 강요들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각하 저희들이 보좌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 이렇게 하자. 속히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야 성명을. 그리고 하야 성명을 합니다. 내가 부를 테니 받아 쓰시오.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냈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원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부단한 주의를 하길 바랍니다. 이러는 성명서를 내고 하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장에 좀 있다가 이화장에 한 달인가에 있었나요? 그래도 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자기가 당신이 한국에 있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을 줄 것 같으니까 하와이로 망명을 가죠. 그리고 끝내는 거기서 살아서는 못 돌아오는데 문재인 씨에게 제가 조언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일어난 상황하고 비슷해요. 지금 유혈 사태만 아직 안 난 겁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유혈 사태 나기 전에 이승만 박사처럼 인정하고 부정에 일어나지 않는 건 젊은이들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람 학생들을 데모하는 학생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하야 성명을 내잖아요. 부정은요 안 됩니다. 선거를 부정했잖아요. 이제 하야 성명 내시고 조용히 은퇴하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이승만 박사처럼 천수를 누립니다. 그게 하와이가 됐건 한국이 됐건 망명 안 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양해해 줄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를 획책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하야를 하시고 수사를 지시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도 살고 당신 참모들도 어느 정도 면죄부를 주는 거고 나라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당신의 임무입니다. 마지막 임무를 무시한다면 비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르트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려놓으십시오. 부정을 밝히라고 명령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오늘 충언을 가볍게 보면 훗날 사태를 어떻게 맞이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정한 민주주의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도자의 모습을 요만큼이라도 보이는 길은 빨리 수사 지시하시고 하야하십시오.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